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더 내고 덜 받기,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90년대생들은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연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데요. 연금에 대해서 이모저모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네, 연금 개혁의 방향이 잡혔습니까? 나왔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내놓게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시행될지는 또 그건 더 가봐야 알겠죠. 네, 그런데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내놓는 것이 일단 국민연금 개혁안이 크게 세 가지 안인데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네, 이게 세 가지가 이제 개혁의 방향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개혁안에서 내놓는 것은 덜 받고는 빠지고 네. 더 내고 늦게 받고만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더 내고 늦게 받자. 늦게 받자. 네, 현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네. 이것을 향후에 더 높여서 12%까지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15%, 18%까지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제시했고요. 엄청 많이 높이네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지금 나온 것이 15%를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6%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이고. 자, 그래서 이거를 2025년부터 매년 0.6%씩 10년에 걸쳐가지고 최고 15%까지 인상하겠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3.3% 오른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오르는 거고, 그것과 별도로 또 올라가는 거니까 이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받는 것도 올라가겠지만 내는 것도 당연히 올라가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연금 받는 시점이 지금 현재는 6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그게 60세부터 65세까지 늦춰진 거거든요. 예. 현행법으로. 네. 근데 이거를 더 늦추겠다. 그래서 66세, 67세, 68세이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라면 197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6세, 네. 77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7세, 1981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68세가 되어 연금 받게 되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네. 이 방향은 잘 잡혔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사실 이게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나 누가 가도 네. 방향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어차피 정해져 있는 파일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정도의 아니라면 최선의 대안을 내놓은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겠죠. 이게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다면. 젊은 세대, 특별히 90년대생은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파다하던데요. 네, 이게 사실 어쨌든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더 키우는 겁니다. 네. 어차피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이런 것이 지금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잠시 후에 받으셔야 될 분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지만, 네. 앞으로 연금 내야 될 기간이 많은 MZ세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기금고갈이라는 것이 곳간이 비어가는 것이지, 예. 계속 또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못 받는 건 아니고, 네. 복권이 비어있다 보니까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많이 받기는 쉽지 않겠다는 거지, 못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은 이 추세라면 더 늦게 받을 거고, 그리고 보험료도 네. 계속 올라서 30% 이상 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네. 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느냐, 안 내고 안 받을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사회 제도고 또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문제 해결 방법을 그냥 이러니까 내지 말자, 이렇게 가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내야 될 의무는 내되 이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안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또 국민연금은 연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사실 납입이 연체가 되면 나중에 요즘은 압류도 당하거든요. 국민연금 안 내면요? 네네.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근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큰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런 생각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요.
지금 받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큰 버팀목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퇴직하려고 보니까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부어오신 분들은 150, 200만 원까지 받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낸 돈 대비 훨씬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으시고 이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다 보니까 이 버팀을 해줘야 되는 우리 후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국민연금 괜찮은 좋은 제도죠.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국가가 공적 연금을 시행하는 것들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고 예. 공적 연금이 잘 이제 설정되어 있는 나라들의 노후가 행복하기 때문에 좋은 네. 제도이긴 한데 우리가 처음에 너무 좀 후하게 줬고 네. 그리고 또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할 사람이 줄어들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지금 사실상 뭐 진퇴양난이 되는 상황이 돼 있죠. 네. 젊은 세대들 걱정하는 네. 게 좀 당연한 것도 같아요. 그때는 또 인구가 많이 줄어드니까요. 국민연금 낼 사람이 없고 받을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개혁을 해야 되죠. 네. 자, 젊은 사람들, 국민연금이 내후 노후를 보장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국민연금이 문제라고 해가지고 연금은 아니야, 막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네. 국민연금은 낼 건 내시고, 네. 대신에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뭐 투자라든가 사적 연금에 대한 준비를 좀 별도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도 사실 국민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개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사적 연금을 지원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열어주는 것.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사실 젊은이들 좀 안타까워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부모보다 첫 가난한 세대라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이제 5% 세대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도 커요. 그래서 네, 그렇죠. 주식 투자 그리고 코인 투자 네. 해봤는데 어이구 다 뭐 쉽지 않습니다. 자, 맞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네. 이렇게 좀 준비해야 될까요? 연금 말고도 좀 도움을 좀 지혜를 좀 주십시오. 네, 사실 우리 부모 세대에서 재산을 형성해왔던 과정을 보면 재테크 공부해서 형성하신 분들은 안 계세요. 예. 내가 부동산이라는 걸 사서 꾸준하게 보유하면서 그것이 또 가격이 올라왔던 어떤 그런 혜택을 받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사실 지금 대안이 없고 뭐 이거 저축해가지고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투기적인 재테크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즘 그거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재테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 하더라도 이 투기 성향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꾸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좀 접근하시면서 뭐 연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단기전 유행에 따라 가지고 뭐 요거 좋다니까 막 불나방처럼 몰려가고 네.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재테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몸값을 올려서 뭐 개인이 능력을 향상시켜서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게 좋겠죠. 예. 그러니까요. 공격적인 재테크, 공격적이라는데 고위험이라는 그 단어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맞습니다. 되는데 요즘 네. 젊은 사람들 투자 너무 좀 그런데 또 언론에서나 경제 기사 보면 지금 집안 사면 나만 망할 것 같고 지금 투자 안 하면 나만 지금 혼자서 도태되는 것 같고 그렇게 네. 부추기는 기사들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유행성 정보에 계속 흔들리다 보면 네.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뭘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우리 부모님들이 재테크하셨던 것처럼 네. 그때 뭐 유행성 정보를 보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나에게 꼭 필요한 투자, 필요한 부동산을 적절한 시점에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네. 저희 부모님은 너무- 재테크 안 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연금도 못 하셨어요. 사적연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꾸준하게 준비해서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갖고 있으면 네. 결국은 나중에 좀 빛이 보일 겁니다. 네. 돈이 조금 모이면 제가 가져다 썼습니다. 네. 60세 네.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공백에는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60세의 퇴직 직전에 계신 분들이라면 네. 사실 국민연금의 수혜자거든요. 네. 자, 그래서 60세 퇴직하시고 나면 연금 받기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이 가능해요. 그걸 통해서 국민연금에 조금 더 부으시는 것이 연금의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내라고요? 네, 또 왜냐면 내면 현재 또 내면요. 그렇죠.
네, 또 내면 어차피 지금 60대에게는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노후준비 수단인 건 사실이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목돈을 내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납 연금들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매매 차익,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보다는 네. 매달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중심으로 네. 하시는 것이 60대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노후 준비 방법이 될 겁니다. 네. 구민정님이 이런 질문도 했어요. 아니, 제가 국민연금 들었을 때는 퇴직하면 준다고 하더니 60세에 준다고 하더니 66세에 준다더니 계속. 근데 이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뭐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네. 정부에서 이거 개혁안을 지금 하시는 걸 뿐인 거고. 네. 사실 어느 정부에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더 빨리 하면 할수록 그만큼 좀 충격이 덜한 것이고 네. 늦으면 늦을수록 더 충격이 커질 테니까요.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정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금 개혁을 할 때 이 점은 네. 꼭 좀 유념해 달라. 정부한테 좀 한마디 네. 해주십시오. 네, 진짜 제가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연금 자체가 예. 부동산 자산하고 달리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자산이 묶이거든요. 네. 그런데 연금은 쓰려고 가입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경기 발전, 경기 순환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자산의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노후를 준비하면서 부동산, 주식 이런 것보다는 연금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좋고 국가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근데 젊었을 때 20대에 100만 원과 네. 20대가 지금 한 60대가 되거나 한 30년, 40년, 50년 이후에 받게 그 100만 원과는 그 돈의 가치의 차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예. 그래서 사실 준비하실 때 제가 정액 납입이라고 하지 않고요. 예. 정률 납입으로 준비하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정액이 아니라 예, 네.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준비했으면 네. 월급이 200으로 올라가면 그때도 10만 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 준비하는 거고 예. 300으로 올라가면 30만 원 준비하고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내가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한다면 그런 부분의 문제들은 대부분의 금융자산에서 보완이 될 겁니다. 네. 연금 아무튼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청년을 위한 그 연금 개혁이 또 주요 항목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미 받아가는 연금 제도를 지금 받고 계신 분들 걸 깎을 수 없으니 네. 결국은 이제 앞으로 받아야 될 연금 이제 후세대에게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가지 방법이 있다를 재원으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에 서로가 연금을 좀 적게 받고 또 후세대는 조금 더 내고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연금 개혁을 완성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냥 그렇지 않고 후세대에게만 다 니네가 더 내고 니네가 늦게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언제든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